지금 보시는 거는 정전제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전제라고 하는 거는 저 땅을 9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그 모양이 우물정자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정전제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토지 혹은 9분의 1은 8가구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그 지배층들한테 바치고 자기의 땅을 경작을 해서 먹고 사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중세의 장원에 있었던 농노와, 요새는 농노라는 표현보다도 부자유 농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런 것과 좀 많이 비슷한 형태죠. 여기서 보시는 건 정전제 문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문 해석을 못할 것 같아서 옆에 해석을 해놨는데, 정전제는 앞에서 보신 그런 그림을 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한문 원문과 번역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임용고사 문제의 객관식이긴 합니다만 한번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해석을 못하더라도 딱 보면은 이게 정전제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우물정자가 지금 2번 나오죠. 우물정자라고 하는 거랑 공전입니다. 그래서 우물정자와 공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이게 정전제 문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료는 왕망의 개혁 정책에 대한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직경 6분 무게 1수의 소전직일이라는 글자가 쓰인 소전을 만들어 이전의 대전 50과 세트를 이루도록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구리와 목탄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략. 진은 무도하여 세금을 무겁게 하였으며 욕망을 채우고자 백성들을 피폐케 하였다. 또 성인의 제도를 파괴하고 정전을 폐지하였으므로 견병이 일어나고 욕심 많은 비루한 자가 나오게 되었으며 강한 자는 수천의 토지를 갖고 있고 약한 자는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얻게 되었다. 한시, 즉 한나라는 전조를 감소시켜 30분의 1로 받았으나 아직 갱부가 있어서 늙고 병든 자도 모두 냈다. 그런데 호족은 소작인이 수확한 것을 나누고 인대한 자의 세를 겁탈하니 명목상으로는 30분의 1세이나 실제로는 10분의 5세이다. 아버지와 아들, 지아비와 지어미가 1년 내내 경작해도 돌아오는 것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나 부자는 개와 말이 먹는 콩과 좁쌀도 남아둘며 교만하고 사악한 짓을 한다. 가난한 자들은 술, 지게미도 마다하지 않으며 궁함으로 사악한 짓을 한다.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부르고 노비를 사속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 모두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자가 8명이 다 차지 않았는데 토지가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를 친족과 인근 마을에 나누어 주도록 한다. 예전에 토지를 갖고 있지 않다가 지금 토지를 받게 되는 자는 정해진 제도에 따르도록 하였다. 감히 정전제라는 성스러운 제도를 비난하거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인간세계 끝자리로 쫓아내 귀신들을 막도록 하며 황시, 조고, 우제의 고사대로 하겠다. 그러나 다시 백성들이 한나라의 오수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왕망의 대소전 병행방침을 알기 어려웠고 또 자주 바뀌어 믿을 수 없게 되자 몰래 오수전으로 물건을 매매하였다. 처음 육관의 설치를 명령하였다. 관청에서 술과 소금, 철기를 전매하고 동전을 주조하며 산림수택에서 물자를 수취하는 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또한 관청이 물가가 쌀 때 물자를 거두어 물가가 비쌀 때 팔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100분의 3 정도의 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 희하에 주사를 설치하여 군마다 1인을 두어 역삼의 추례를 타고 술의 이익을 감독하게 하였다. 중요한 것은 토지제도의 개혁입니다. 정전제를 계승한 왕전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왕전제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국가의 토지를 사유화가 진행에 되어 있던 국가의 토지를 국유화한 것이 왕전입니다. 그리고 호족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미 임용과사에서 여러 차례 출제가 되는데 왕망이 실시해서 했던 토지 조사는 토지의 명칭을 왕전이라고 했지만 100% 국유화한 것이 아니라 호족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즉 8가구가 경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지만 경작을 하게 되고 나머지 토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주게 한 조치이죠. 이 조치는 이미 전한 말에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던 한전제 혹은 균전제와 통합니다. 왕전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대에 들어와 사회 빈부의 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미 한 무제 시기에 동중서가 한전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애제 때는 대신인 사단, 공광, 함우 등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30경을 사전에 한도로 하자고 했습니다. 즉 30경의 토지만큼을 소유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귀척과 충신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동중서 등이 한전을 주장한 것은 본래 정전제는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방법을 주장한 것입니다. 왕망은 정전의 회복을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 후 5년 전국의 토지를 모두 국유로 하고 이를 왕전으로 해서 매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왕전의 토지개혁은 주대에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는 정전제를 모델로 한 것인데 그 목적은 토지견병을 통한 특권층의 토지 소유 독점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미 호족 출신 자제들이 관료가 되어서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었으며 또 지방에 확대된 호족의 세력이 확고하고 단순히 중앙의 명령과 법령만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법자의 색출과 처벌이 가중됨에 따라 그 자체가 새로운 사회 불안의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정전제를 모델로 한 토지개혁은 불과 3년 만인 기원 후 12년 폐지됩니다. 다음으로 둔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료는 둔전제에 대한 사료입니다. 좀 길지만 간단히 음을 읽어보고 이어서 제가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 세기, 한, 군식, 부족, 우림감, 영천, 조지, 건치, 둔전, 태조, 이, 준위, 전농, 중랑장, 모 백성 둔전어 허하, 드곡 백만곡, 군국 열치 전관, 수년 중 소재 적곡, 창름 개만, 관도지전, 태조사 준, 전, 군기 량운, 적수 구초절 양도, 내사 천승위 일부, 십도 방행, 위 복진 이영 위지, 적 불감근, 궁국지요, 기여조지, 이성어준.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실제로도 한문 원문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대충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적어도 한문을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번역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때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 군대의 식량이 부족하자 우림감 영천 사람 조지가 둔전을 세웠다. 태조 즉 조조는 여기서 주는 임준입니다. 임준은 전농 중랑장으로 임명하여 백성들을 모집하여 허 일대에서 둔전을 실시하게 하니 곡식 100만석을 얻었다. 군국에서도 두루 전관을 설치하니 수년 후에 곡식이 쌓였고 창고는 모두 곡식으로 가득 찼다. 관도의 전투 당시 태조 즉 조조는 임준에게 무기와 식량의 운반을 맡겼다. 적이 여러 차례 티중을 약탈하고 식량 운반 도로를 끊었다. 이때 1000대의 수레를 일부러 편제하여 열도로 사각형을 만들어 움직이며 여러 겹의 대열로 그 둘레를 에워싸 호위하도록 하니 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군국의 풍요로움은 조지가 시작해서 임준이 완성하였다. 삼국지 권십육 임준전입니다. 나중에도 이 문장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몇 개 키워드로 이 문장이 둔전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둔전이라는 단어, 전농 중랑장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전관. 크게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둔전, 전농 중랑장, 전관. 이 중에서 전관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둔전과 전농중랑장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둔전은 본래 군사들이 특히 변방에 있는 군사들이 자급자족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변방까지 군량을 수송하기 어렵자 군대 일부는 여전히 국경 방어에 힘쓰고 나머지 일부가 토지를 경작해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둔전은 군사들이 하는 둔전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경작을 하게 하는 둔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둔전을 민둔이라고 부릅니다. 민둔과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군사들이 둔전에 종사하는 것을 군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북방 장성을 비롯한 변경 지역에 식량을 공급해야 됐는데 처음에 국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상인들한테 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그 대가로 소금 판매권을 얻게 되는데 상인들이 국경 가까운 지역에 있는 땅을 사서 생산한 식량을 변경 지역으로 운반했습니다. 즉 운송비를 줄이는 정책을 취한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군대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경작한 것을
상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둔전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군둔, 민둔, 상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군둔과 민둔이 있었습니다. 둔전의 관리들은 전농 플러스 관직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농중랑장, 전농교위, 전농도위 크게 이 세 가지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관장하는데 중랑장, 교위, 도위는 모두 무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조직으로 백성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둔전제라고 불렀습니다. 전농도위는 모두 6명의 사마를 두었습니다. 사마는 1개 둔을 지휘하게 됩니다. 1둔마다 둔전농민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농도위 한 사람은 모두 300명의 농민을 관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농도위는 6개의 둔을 관리했습니다. 즉 300명의 둔전농민을 관리했고 각각 둔에는 사마라는 관리가 임명되었고 사마는 50명의 둔전농민을 감독했습니다. 전농 중랑장, 정농교위, 전농도위는 9년의 장관인 태수, 상, 현령, 현장의 관리 또는 감독을 받지 않은 별도의 조직이었습니다. 둔전농민은 전객 또는 전농부민이라고 불렸습니다. 자신이 소를 가지고 경작하는 경우에는 수확량의 50%, 그렇지 않고 소를 빌린 경우에는 60%를 납부했습니다. 수확량의 50%와 60%를 납부했으니 고율의 소작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는 당시에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로부터 땅을 경작하는 소작민들이 바로 내야 되는 소작료가 50%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보다 아주 비싼 착취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조위 둔전제 지도입니다. 여기서 파란 색깔은 민둔, 즉 전농도위가 농민 300명을 지휘해서 만든 둔전입니다. 이 둔전을 보게 되면 주로 황하 유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분홍색 빛깔을 띠는 것들이 모두 둔전입니다. 다 국경선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둔전이죠. 그래서 이런 둔전을 군둔이라고 합니다. 그건 당시 오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 지역에는 응의 권위로 둔전을 실시하고 있어서 식량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대군과 식량을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사마시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이 지역을 관리하는 직책에 임명되어서 이들은 사마시에 대항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게 되고 결국 위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호조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조식은 좀 길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제 호조지식 정남지호 세수 견삼필 면삼군 여급 차정 남위 호자 반수 기재변 군 혹 3분 지2 원자 3분 지1 이인 수종포 호 1필 원자 혹 1장 남자 1인 점전 70무 여자 30무 기외 정남 과전 50무 정려 20무 차정남 반지 여즉 불과 남녀 연 16 이상지 62 정정 15 이하지 13 60 이상지 65 위 차정 12 이하 66 이상 위 노소 불사 원이 불과전자 수의미 호삼국 원자 오두 극 원자 수산전 1 28문 이 호조식에서 이걸 번역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를 평정한 뒤 중략 또 호 단위의 조세 규정 즉 호조지식을 정하였다. 남정이 있는 후는 매년 비단 3필과 고치솜 3근 여성과 차정남만으로 구성된 호는 그 반을 낸다. 변경 지역의 경우 3분의 1을 내고 더 먼 곳에서는 3분의 1을 낸다. 중략 남자는 1인당 70무, 여자는 30무를 점전한다. 이 밖에 과전은 정남 50무, 정녀는 20무인데 차정남은 정남의 반이고 정녀가 아닌 여성들은 과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서진의 호조식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주로 정남과 정남이 아닌 차정남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 성인 남성들 주로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성들이 가장으로 있는 호는 매년 비단 3필 당시 한 필은 폭 약 53cm 길이 약
9.6m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고치섬 3근 당시 한 근이 220g이었다고 하니까 660g을 바쳐야 되죠. 그리고 호주가 여성이거나 차정남인 경우, 남은 13살에서 15살, 그리고 61세에서 65세 남성인데, 일때는 그 절반을 내고 변경적인 3분의 2, 그리고 더 먼 곳에서는 3분의 1. 그래서 당시 중원 지역과 변경 지역 등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1인당 70무, 여성은 30무씩 점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남이 50무, 정녀가 20무씩 과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전과 과전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점전은 이 당시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이고, 이 가운데서 과전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되는 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 남성이 70무 정도의 토지를 가질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50무 이상은 반드시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점전과 과전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점과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규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품부터 9품까지 귀천에 따라 점전하는데, 1품은 50경, 2품은 45경, 3품은 40경, 4품은 35경, 5품은 30경, 6품은 25경, 7품은 20경, 8품은 15경, 9품은 10경이다. 또한 관품의 높고낮음에 따라 의무로 친속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선조와 후손 각 4대까지 미칠 수 있고, 적은 경우에도 그 부모와 자식에게도 혜택이 미친다. 중략. 그리고 집안일을 시키는 의식객이나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정객에게 의무로 세액 면제 혜택을 주며 쓸 수 있다. 의식객은 6품 이상이면 3명, 7, 8품이면 2명, 9품과 황제의 가마권 등은 1명이다. 전객을 가져야만 할 경우 1, 2품은 50호, 3품은 10호, 4품은 7호, 5품은 5호, 6품은 3호, 7품은 2호, 8, 9품은 1호를 초과할 수 없다. 진서권 26 시카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호조식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관리들이 관품에 따라서 점전, 아마도 소유의 개념이겠죠. 할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품은 50경부터 시작을 해서 5경씩 차감하게 돼서 9품은 10경까지 점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1경은 원래 농민 한 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의 면적입니다. 전국시대부터 진난시대까지는 그랬는데, 당시에는 아마 이보다 적어도 질 수 있지만, 그래서 1품 관리는 50가구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해야겠죠. 그 다음에 2품은 45가구 등에서 최하품이었던 9품관도 10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건 당시에 엄청난 큰 혜택이죠. 이거를 국가에서 노봉 대신에 토지를 주었는지, 아니면은 품계에 따라서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했는지는 지금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만 해도 큰 혜택이죠. 그 다음에 일종의 소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면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6품 이상이면 3명의 소작인의 수확물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품에 따라서 친족들한테도 공짜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규정상으로 봤을 때 서진의 지배층들은 관리가 되면 이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그중에서 일부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면세 특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족들도 역시 관리에 임명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역대 균전제를 비교한 표입니다. 부기시대 때는 정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성인 남성들에게 노전 40무와 상전 20무, 상전을 줄 수 없는 경우는 마전 10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내에게는 노전 20무, 노비들한테는 노전 40무와 상전 20무 또는 마전 10무를 주게 됩니다. 소한테도 토지를 주네요. 30무씩 토지를 준다라고 합니다.
수나라 때 이것도 부부에게 남성에게는 노전 80무, 상전 20무를 주었고 아내한테도 노전 40무를 주었다가 양제시대 때 없애게 됩니다. 당나라 때에도 정남에게는 구분전 80무, 영업전 20무, 중남에게는 구분전 80무, 영업전 20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시대 구분전은 바로 북이 때부터 수나라 때까지 있었던 노전을 명칭만 바꾼 것이고 영업전은 상전 또는 마전의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까지 외우라라고 하고 싶지만 설마 시험 출제자들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정남 북이 시대 때 정남이 노전 몇 무를 가지고 당나라 때 구분전 몇 무를 가진다 숫자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음으로 북이 균전제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남부 15 이상 수 노전 40무 부인 20무 노비 의량 정우 1두 수전 30무 한 4우 소수지전 솔배지 삼역지전 제배지 이 공경자급 환수지 영축 위서시까지에 있는 기록인데 번역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부가 15세 이상이 되면 노전 40문을 받고 부인은 20문을 받으며 노와 비는 양인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똑같이 남성이면 40무, 결혼한 여성이면 20무를 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우는 한 마리당 30무를 받되 4마리로 한정한다. 주어지는 전은 대개 그 규적에 배를 주고 삼역지전의 경우 그 규모에 다시 배를 주어서 경작과 휴작 즉 윤작과 환수 때에 넘치거나 모자라는 토지를 보충 공급한다. 이 사료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성인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각각 40무와 20무의 토지를 준다. 이거는 괜찮은데 노비에게도 똑같이 토지를 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소한테도 토지를 준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노비와 소에게도 토지를 주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일상적인데 만약에 제가 평범한 농민이라고 하면은 제가 국가로 받는 토지는 노전 40무와 결혼했으면은 부인 것까지 합치면 60무가 되겠죠. 여기다 소 한 마리가 되면은 90무의 토지를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데 문제는 노비는 숫자 제한 없이 무한정 일반 토지를 준다. 그럼 노비를 소유한 사람들이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소도 4마리 한정한다고 하는데 4마리 다 치면은 120무. 그래서 이건 당시에 대량의 가축과 노비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민족의 최상층 지배층이나 혹은 한인 호족들, 각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 유리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균전제는 제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지난 시대 때 있는 수전제와 북위부터 당대까지 균전제는 모두 일반 농민들한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의 일종의 경제적 평등?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조를 따져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대토지 소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시대 때 수전체제도 장가사랑간에 보면 자기에 따라서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받죠. 그래서 자기가 1급부터 6급 사이가 되면은 급수가 하나 올라갈 동안에 1경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5경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에 따라서 주로 이런 사람들은 관리들이겠죠. 관리들이 저런 국가로부터 대토지 소유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거는 부기균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노비 1000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40무라고 하면은 4만무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소까지 있으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대의 균전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기균전제는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은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산 인력인 노비와 소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거는 해석이 좀 모호한데 이 당시는 지금처럼 토지를 매년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놀리고 한쪽은 경작하고 혹은 이거를 3분의 1로 쪼개서 하나를 경작하고 2개를 놀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농법, 중세 유럽에 있는 삼포제와 비슷한 농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장가사난간을 보게 되면 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미 지난 시대 때에도 이런 농법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아직 시비법이라든지 농토의 비옥도,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직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농토를 둘 세수를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필요한 토지를 더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있는 제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수전자 남부 1인 급전 20무 과시여 중상 50수 조 5수 유 3근 비상지토 부급 1무 의 법과 시 유조 노각 의량 한 3년 종필 불필 탈기 불필지지 상유지 분 잡시여과 급 다종 상유자 불금. 처음으로 전을 받는 자는 남부 1인의 전 20무를 지급해주고 여종을 모종할 것을 부과한다. 상은 뽕나무죠. 50수, 조는 5주, 유는 3근을 심는다. 상을 심을 수 없는 땅에는 부마다 1무를 지급하여 법에 따라 유와 조를 모종하도록 한다. 노는 각각 양의 기준에 따른다. 3년으로 한정해서 심는 것을 마치도록 한다. 마치지 못하면 그 마치지 못한 땅의 분량을 뺏는다. 뽕과 버들나무를 심어야 할 땅의 분량에 섞어서 여과 뽕나무나 버들나무 이외의 과일을 뜻합니다. 를 모종하거나 그 종보다 많이 뽕나무와 버들나무만 심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여기서 뽕나무에서 누에를 쳐서 비단 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농민들로부터 좁쌀이나 보리, 밀 같은 이 주곡과 아울러서 뽕나무 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로부터 세금으로 공과 비단 혹은 비단 실을 납부하게 하는 이런 수지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북위에서 마포 일반 거친 포를 생산하는 지역과 비단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되게 오른쪽에 제주, 청주 등지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의 산동성 지역인데, 이 산동성 지역과 그 서쪽에 있었던 기주, 상주, 회주 이런 지역이 하북 지역이죠. 이 산동성에 있는 지역과 하북에 있는 여러 주에서 주로 비단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주로 변방 지역과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던 관중 지역, 원래 지난 시대, 전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 이때는 농업 후진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비단이 아닌 마포를 주로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북제균전제 사료를 보겠습니다. 지 하청 3년 정령 4명 인거 10가위 비린 50가위 열이 100가위 족당 남자 18 이상 65 이하 위정 16 이상 17 이하 위중 66 이상 위로 15 이하 위소 솔2 18 수전 수조조 20 충병 60 면역 66 퇴전 면조조 수서 식화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하청 3년에 이르러 령을 정하여 사람이 사는 10가를 비린 50가구를 열이 100가구를 족당으로 편제하도록 명령하였다. 남자 18세 이상 65세 이하를 정이라고 하고 16세 이상 17세 이하를 중이라고 하고 66세 이상을 노라고 하고 15세 이하를 소라고 하였다. 18세가 되면 농토를 받고 조조를 납부하며 20세가 되면 병에 충당되고 60세가 되어야 여격을 면제하며 66세가 되면 농토를 국가에 돌려주고 조조를 면제한다. 이것을 일본 학자들은 하천령이라고도 명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10가구를 비린, 50가구를 열이, 100가구를 족당으로 기층 조직을 10, 50, 100 단위로 편제해서 통제하게 됩니다. 이런 조항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이에 따라서 정, 중, 노, 소 이 4개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18세에서 60세까지 의 나이에 있는 사람을 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토지를 받고 조세와 요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18세부터 65세까지를 경제활동 인구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66세가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국가의 퇴전, 즉 토지를 반납하고, 토지를 반납했기 때문에 농토를 반납했기 때문에 농토에서 거둔 수확물을 내는 조조라고 하는 세금을 면제하게 됩니다. 일하지 못하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20살에
병에 충당하고 66의 여격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병이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군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를 병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에는 아마도 이들에게 무기를 줘서 군대에 편입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병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북제균전제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4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토지를 얼마를 주고 나중에 얼마를 환수하며 그 사이에 토지를 나눠준 사람들한테는 세금과 노동력 징발을 하는 이런 수치체제가 꼼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재통일한 수 문제는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균정령과 조용조를 반포합니다. 이는 당나라의 균전제와 조용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21세 남성을 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부를 당시 단위로는 일상이라는 단위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뿐만 아니라 결혼한 남녀 부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에게는 1인당 노전 80무, 영업전 20무, 부인에게는 노전 40무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140무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제시대 때 부인에게 토지 지급하는 규정을 없애게 돼서 나중에는 부부가 성인 남성, 즉 정 혹은 남정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당나라 균전제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조용조 부병제와 한 세트로 유지가 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받고 동일한 조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병원에 충당되고 연간 20일간의 요역에 동원된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통설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본 균전제 사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료에 따르면 농민들, 정남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성인 남성들은 구분전 18무와 영업전 20무를 받고 그 대가로 조용조와 자료를 부담합니다. 자료는 주로 지방관청에서 징발하는 요역을 지칭합니다. 결혼한 부부 한 쌍, 당시 사료용어는 1상이라고 하는데, 에게 주어지는 구분전은 사망한 이후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전문용어로 환수라고 합니다. 영업전은 비단과 누에고치 생산을 위해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구분전은 북일시대 때 노전, 영업전은 북일시대 때 상전 또는 마전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여기서 균전제 사료를 보게 되면 일단 정남과 중남에게 1경의 토지는 1경은 100무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100무의 토지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과 중남처럼 건장한 성인 남성이 아닌 경우 노남, 독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폐질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건전한 성인 남성보다도 적은 40무의 토지를 주고, 과부인 처처백에도 30무의 토지를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호주가 되는 경우에 정의 반, 즉 100무의 절반 정도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규정을 보게 되면 도사에게 30무, 여관에게 20무의 토지를 줍니다. 도사는 도교의 남성 성직자를 도사라고 하고, 여관은 도교의 여성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승리도 도사 여관처럼 한다. 즉 승은 불교의 남성 성직자, 승려 중이라고도 하죠. 리는 비구니, 즉 여성 성직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 중에게는 30무, 여성 중에게는 20무의 토지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호도 백성의 구분전의 절반을 준다라고 하는데, 관호는 해석에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관청에 속한 노비와 좀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반 건장한 남성들한테 100무의 토지를 주고, 그렇지 못한 노남, 독질, 폐질, 과부, 처처백에도 차등으로 토지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적게 줬느냐고요? 이들이 건장한 남성들만큼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균전제에서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는 노동량에 따라서 토지를 적절하게 차등 있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도교와 불교의 성직자들에게도 토지를 나눠준 것인데, 이것은 이 도교와 불교의 성직자들이 시주나 혹은 교인들의 헌금, 기부로 먹고 살지 말고 생산에 종사하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일 부작, 1일 불식이라고 해서 하루의 노동,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먹지를 말라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특히 유학자들이 종교 집단의 성직자들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도 안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헌금이나 토지, 현물을 받아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을 해서 성직자들에게도, 도교와 불교의 성직자들에게도 토지를 나눠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